이슈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 쪽을 요즘에 이제 많이들 보시잖아요. 나스닥 보면은 우리가 뭐 기술주다 이렇게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존 제외하고 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고점을 쉽게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밀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뭐 네.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 정도로 보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지다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 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급매물 출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월요일 미국 시간 오후 흐름에서 나타났었는데 장 마감 1시간 남기고 무너졌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이뤄졌었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물이 급격히 쏟아져 나와서 사실 저는 그 시세를 직접 보고 있었는데 매물 쏟아지니까 막 호가창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까지도 그 하락 기운이 이어지면서 어제는 21일 평까지 근처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또 급반등이 나온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 구간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조정이 아니었느냐. 단기 이평에서 무너지고 중기 이평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실적 호전 어제 나왔었죠. JP모건 쪽이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끌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구경제 종목이나 컨택 쪽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제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나스닥 시장이 연이트 힘이 떨어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장이 그렇게 됐다 이거 후행적으로 생각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팬데믹이 이렇게 시장 쪽에 주고 있는 영향을 한 가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시장 자산 간의 순환 상승을 만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영향력이 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언택 관련주가 중심된 나스닥이 상승하고 또 채권 시장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나스닥과 채권 시장이 동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 좀 기이한 현상이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러스 영향이 감소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다우하고 S&P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환 매수성 성격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좀 주초에 나스닥의 급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급락이 나타난 것은 뭐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계속 저렇게 순환 상승이 나타나면서 어떤 날은 언택하고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어떤 때는 다우하고 S&P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어느 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모습은 일과성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또 일과성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것을 어제 회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면 달러 흐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강달러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그렇죠. 그게 팬데믹이 만든 또 하나 영향, 그 한 가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달러가 안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 간의 순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팬데믹 초반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보였는데 최근에는 달러 수급의 안정이 나타나면서 보통 미 국채 입찰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었던 달러 강세 현상도 지난주에는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지금 하루 이틀 나타났었던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중기 추세를 보면 그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나는데 제가 표로 하나 그걸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중기 추세를 딱 보면은 제가 이걸 아마 오래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상하단의 추세를 딱 보면은 지금 그 아래쪽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2018년 이후의 흐름을 제가 만든 것인데요.
저렇게 2018년 초에는 좀 확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좀 많이 벌어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2017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하락 추세가 저렇게 만든 것이고 4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후부터 지금 올해 6월까지는 그 2년 가까이 이탈을 해도 일주일 이내에 다시 밴드 내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르죠. 표를 보시더라도 이탈한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거의 지금 7주째 밴드 내로 들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기 상승 추세를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달러가 뭐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정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2년 동안 오랜 기간 상승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도 되었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지난주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이 일단 마무리했기 때문에 강세가 될 만한 요인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하나 좀 한풀 죽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일정이 지어져 있죠.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22 쪽에서 부양책이 자꾸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달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이 22 통화정책회의니까 이러한 단기적인 요인도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기는 또 언제일까? 그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략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 발행이 재개되는 것이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약세 모습이 좀 완화되거나 다시 강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8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 진입하면 시장이 급변동하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기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반등 또는 이제 박스권 시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 감안하고 한번 전략을 꾸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좀 훈풍이 오는 뭐 외국인 매수세도 간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유가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 이후부터는 또 숨고르기 쪽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이 정도를 한번 참고하면서 시장 전략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가 움직임이 좀 달라지면 결국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쪽은 선진국하고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서 좀 실망감이 많았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것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달러 강세 약화 흐름이 안 나타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화 흐름만 나타나는 것으로도 일단 이머징 마켓 쪽이 그동안의 디커플링을 만회할 환경이 일단 한 가지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머징 채권 지수가 반등을 좀 계속 해왔죠. 그쪽이 좀 멈칫하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과 연동이 되는 EMBI 스프레드도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 가지 좋아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준 자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FRB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표 하나 이렇게 전체 자산표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또 집계가 될 텐데 지난주 수요일 아니면 이번 주에 집계되는 게 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4주 연속 일단 지난주까지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집계되는 것도 마이너스로 좀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감소한다고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FRB가 QE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안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너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안정 흐름하고 동반되는 또 다른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준 자산이 달러 강세 추세를 이탈하던 6월 10일에 7조 1,689억 원 이쪽 자산을 기록한 다음에 지난주 7월 8일에 6조 9,207억 원, 그러니까 2,482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구성 항목별로 보면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항목이 채권이나 다른 자산 쪽이 아니라 FRB가 각국 중앙은행하고 맺었었던 달러 수확 금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2008년에도 한번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빨갛게 지금 쭉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6월 10일에 4,445억 달러까지 늘어났었던 수확 금액이 지난주에 1,790억으로 줄어들어서 총액을 보면 2,655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2,482억이 총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확 금액만 줄어든 것이 2,655억 달러이기 때문에 수확 금액을 빼면은 연준 자산은 늘어난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연준이 QE를 끝낸 것이 아니라 QE는 지속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확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 불안했었던 요인들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은행 간의 수합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정상화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이것이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8년에 QE 때도 이게 결국 다 없어졌었죠. 그래서 이것이 설사 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1,790억 달러가 줄는데, 그것이 지금의 QE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머징 마켓을 안정을 시키니까요. 하지만 자산 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 쪽에서는 이쪽은 좀 배제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해도 겁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6월 10일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채권 매입량이 감소를 나타내는 주도 있었지만,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감소되는 추세는 이쪽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쪽은 이머징 마켓이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가 되는 그 얘기하고 더불어서 EMBI 스프레드가 긍정적인 효과가 보일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플러스 이러한 점도 앞으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적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경기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팬데믹이 미국 자산 간의 순환 상승을 만들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의 화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행된 그런 채권 국채 입찰을 놓고 보면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또 응찰률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발행 시기마다 나타났었던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안정이 된 요인 중에는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왜 그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었고, 또 넘치는 유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안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시장 내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사상 최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대대적인 격리 조치나 차단,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기회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경기 흐름에서 그런 QE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제가 표 하나, 예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이제 와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걸 예상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예상과 실제가 틀린가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보였는데, 제가 파란색 표하고 파란색 박스권하고 오렌지색 박스권 두 개를 그려놨는데, 지금 파란색 박스권은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흐름이고 예상치보다 좀 많이 저 흐름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RB가 예상을 했었던 여태까지 7월까지의 흐름은 파란 박스권이 맞는데, 저 오렌지 박스권의 흐름까지가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저런 가운데 껴있는 파란색과 오렌지 사이에 껴있는 저런 붉은색이 하향하는 그런 조정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기 악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8월부터 11월까지 경제 흐름이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좋기라기보다는 악화되었던 것이 7월까지 빠르게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FRB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QE가 중단되면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각국 중앙은행하고 수합 상환을 해가지고 QE 물량이 줄어들거나 전체적인 그런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 하고는 또 QE 지속하고는 좀 별개 논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금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22 통화정책회의 이쪽을 좀 변화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요인이 좀 22 쪽에서 나오는가 요거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QE 자체하고는 좀 별개로 달러 흐름하고의 상호관계 쪽을 좀 우리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펀드멘탈적 요인으로는 지금 우리가 7월 FOMC 회의가 있고 7월 말에요. 그리고 8월 초에 미국 재무부 3분기 경제 흐름 분석하고 또 4분기 재무계획 발표를 하죠. 이게 2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이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이 랠리를 시작을 했었던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좀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8월 초 지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또 한 번 본격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7월 말 8월 초에 반전 포인트를 생각하고 7월에 나타나는 기간 조정을 기회로 좀 매수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흐름까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